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 국토 원년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이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 국토의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본격적인 위성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국토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7일 지도박물관 2층에서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 국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원년 선포식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공간정보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미래 공간정보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간정보 산업의 정책을 마련해온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의원이 주요 내빈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손우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립해양조사원 정태성 원장 등 공간정보 관산학연 관계자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하늘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포식과 세미나 행사를 마련한 이유는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구 관측 위성 정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국토위성은 우리가 꿈꿔왔던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위성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든 모든 공간정보, 수치 지도, DEM, 정사 영상, 3차원 건물 데이터 등 각각의 데이터와 이들을 융합한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는 종전에 없던 새롭고 환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현재의 공간정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리원과 함께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전국토를 가상세계로 구현하고 도시, 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정밀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12월 말에 드디어 국토위상 영상을 활용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위성 체계를 갖고 독자적인 또 공간정보 수집 체계까지 갖추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많이 얻고 그거를 또 활용해서 이제 무한한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윈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무한 상생과 조화의 가치를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인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 공간정보 전문가들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전 국민이 이 국토관리하고 살아가는데 삶에 그리고 민생에 위성 기반으로 모든 생활, 산업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해서 모든 우리의 그 공간정보 기술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걸맞게 우리가 발전하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공간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첫 번째 섹션 국토위성 시대의 개막, 두 번째 섹션 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각 발표자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과 양효진 연구관이 위성 운영 시스템 추진 현황과 계획 및 국토위성정보 서비스 전략을 각각 발표하고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김태정 교수가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두 번째 섹션에서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김창우 사무관이 지리원이 만든 디지털 트윈 국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정부 정책의 아젠다를 소개하고 디지털 트윈 국토의 메카라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과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창우 사무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으로 기관의 공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리원의 데이터만으로 만든 디지털 트윈 국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디지털 트윈 국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7월입니다.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시면서 10개 대표 과제로 디지털 트윈을 선정하셨습니다. 현실 세계 사물이나 장비를 컴퓨터 속 가상 공간에 넣어서 현실에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국토에 적용한 것이 디지털 트윈 국토의 개념입니다. 영토, 영공, 영해로 이제 칭해지는 현실 세계의 국토 정보를 위치에 기반한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는 데이터 구축, 표준, 연구개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리원은 이들 중 위에 있는 3가지에 대해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전국에 대한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지리원의 데이터만으로 만든 디지털 트윈 국토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입니다. 지난 9월 지리원 내부적으로 지리원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아둘 경우 정확도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 어느 지역에 대한 지리원 데이터를 모두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의도, 오산, 판교, 대구 이런 사이트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위치 정확도 측면에서 보니 정확도는 모두 허용오차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은 또 산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가 나오면서 3차원 입체 건물이라든지 정밀 도로지도 같은 3차원 정보가 얻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최종 성과물 뿐 아니라 중간 부산물이 다른 곳에 또 쓰일 수 있겠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중쳐보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유사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차이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3차원 입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세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지문에 대해서도 그 세밀도에 대해서도 나타내는 모양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이시는 3차원 입체 건물을 가지고 2D의 평면으로 만들고 이거를 기본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정밀도로 지도의 전분 자료를 가지고 이 중앙선과 도로 가장자리를 따서 기본도가 가지고 있는 도로 정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둘 다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인이 되었고요.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사진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밖에 못 찍는 반면에 위성은 재방문 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여러 번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서로 두 장점을 보완해 나가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트를 잡고 그 사이트 주변에 기준점을 잡습니다. 잡은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형을 올립니다. 수치 표본 모델, DEM 이렇게 표현하는 지형을 올리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사진이나 위성 영상을 덮으면 비로소 우리가 친숙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 위에다가 정밀도로지도의 점군 데이터를 뿌려놓습니다. 정밀도로지도다 보니까 도로 위주로 되어 있고, 이 정밀도로지도에서 점군을 가지고 벡터형의 지도를 뽑습니다. 이 벡터형의 지도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국가 기본도하고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면이 다 완료가 됐으면 이 위에다가 3차원 입체 고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밀도에 따라서 올리는 수준을 약간씩 달리한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세밀도의 최고 수준까지도 데이터를 올려보면서 나름 그 장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디지털 트윈 국토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원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공사진가 같은 경우는 1945년부터 촬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도시를 10cm급, 그 외 지역을 25cm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촬영이 될 거고요. 수치 표본 모형 같은 경우는 전국의 50%를 1m급으로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찍은 항공사진을 얹어서 우리가 비로소 접할 수 있는 기복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고요. 이런 기복이 있는 데이터 위에다가 올해 6월에 전국의 건물들을 전부 다 이런 입체 건물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 1단계 수준입니다. 이 1단계 수준으로 만든 그 샘플 지역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1단계가 이런 현실 세계하고 매우 유사한 단계까지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1단계는 전국이 구축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세밀화된 정보는 일부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정보는 위치 정보로서 매우 정확한 위치에다가 올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가 지리원의 상시관 측소입니다. 지리원의 상시관 측소는 전국에 205개의 상시관 측소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리원 거고요. 그런 반면에 활용도는 거의 3분의 2의 활용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해양 추기정보원하고 국토지리정보원만 실시간 추기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실시간 위치정보는 3cm급으로 실시간으로 약 4,000명이, 하루 평균 4,000명이 사용자가 접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정보들, 지상과 지표와 지하로 나뉘는 국토의 정보 중에서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 정보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트윈 국토에 필요한 정보들을 지리원에서 만들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수치 표고하고 정밀 도로지도의 활용도가 낮은 거는 데이터로서의 활용도보다도 제도로서의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공간정보 사용자나 아니면 공간정보 활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은 시켜드릴 수 없겠지만 내년도 3월이면 공개 제한 정보의 일부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도 조금 더 나은 공간정보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9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작업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지리원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들이 균질한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지리원은 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컨베이어 벨트에서 파생적으로 제품이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각각의 제품을 뽑아내는데, 그 각각의 제품들을 층층이 쌓았더니 잘 맞더라라는 건데, 두 번째, 잘 맞는데 이 잘 맞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맞추고자 하니까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될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밀도로지도가 가장 정확도가 좋았습니다. 20cm 내외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밀도로지도는 도로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도로 중심에다 맞출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거를 왜곡을 갖고 있는 투영을 한 정보를 써야 되냐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구면 좌표계 위에다가 바로 올리는 것을 썼기 때문에 정사 영상이나 DEM 같은 경우에는 단일 평면 직각 좌표계로 되어 있고 수치 지도나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지역 원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좌표 변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드니까 이 제품의 최종 성과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생기는 산출물을 가지고도 데이터로서의 활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과로 내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시사점을 반영을 해서 지리원에서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에다 녹여보았습니다. 첫째, 지리원은 무엇을 할까라는 건데, 지리원은 전국 데이터와 같은 한 번에 큰 작업을 하는 거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리원이 잘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구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갖게 하는 표준과 같은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야겠다는 세 가지 큰 방점을 잡고 2025년의 지리원은 지금보다도 보다 현실스러운 데이터를 만들고 있을 거고, 이 데이터는 실시간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담긴 정보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정보는 지리원의 하나의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까지도 서로 맞물려서 연동된 형태로 움직여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다소 이제 답답하고 느릴 수도 있겠지만 지리원이 늘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원년 선포식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냐라는 질문에 기술로 답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와 계십니다. 함께 끝까지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